그 대신 이거 다 꿈이었구나 하고 알아채면 그 순간 괴물을 작은 개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책문답 인터뷰는 진짜 오랫동안 꾸준히 매니아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랑받고 있는 책이죠.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작가 바딤 젤란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이고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60대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는 컴퓨터 공학을 했고 지금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작가님께서 책에서 말씀해 주셨던 트랜서핑 이론이란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트랜서핑은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대단히 물질적이지만 동시에 대단히 초자연적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따라 당신이 체험하는 현실이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주로 꿈과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설명하는데요. 꿈과 현실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둘 다 당신의 생각이 이끄는 가능태 공간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가능태 공간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이 저장된 정보체입니다. 그곳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그저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상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꿈이 상상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꿈속 세상의 세세한 배경들과 사건들, 인물들, 정보량이 너무 방대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가설을 지지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 마음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가능태 공간에 직접 접속할 뿐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마음은 무작위적인 생각 발생기 역할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가능태 공간 속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 무수한 가능태 중 하나가 물질로 실현된 것입니다. 다만 현실의 경우에는 꿈에서와 같이 상상하는 족족 가능태 공간 사이를 튀어다니지 못합니다. 현실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아 아주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꿈은 아주 가벼운 종이배와 같아서 마음이 일으키는 가벼운 바람에도 멀리 날아가지만 현실은 마치 묵직한 전함과 같아서 기존의 관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으키는 바람에 바로바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영 속도의 차이만 빼면 생각에 따른 가능태 공간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현실은 꿈과 동일합니다. 네, 그렇다면 트랜서핑적인 삶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트랜서핑적인 삶의 방식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자각몽을 꾸듯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차 말하지만 현실이 물리적인 맥락으로 아주 무겁게 움직인다는 것만 빼면 현실을 사는 것은 꿈을 꾸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둘 다 결국에는 가능태 공간을 체험한다는 점이 같고 어떤 가능태 공간으로 갈지는 마음이 발생시키는 생각이 정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원하는 것이 있거나 혹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면 현실의 물질적 반영을 두고 바깥 세상에서 고군분투하지 말고 내면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상상을 함으로써 새로운 의도를 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꿈에서 괴물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두려움에 빠져 어떻게든 도망치려 하면 분명 어딘가 걸려 넘어지고 괴물에게 잡혀버리겠죠. 그 대신 이거 다 꿈이었구나 하고 알아채면 그 순간 괴물을 작은 개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선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외적으로 고군분투하고 불안해하고 갈망할수록 두려워하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과몰입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꿈이라는 것을 알아채듯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결국 다 내면의 반영임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욕망하는 대신 의도를 내세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조건은 완전히 무시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를 들면 현실에서 빛 도촉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정말 숨막히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허겁지겁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선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선 중요성을 낮추고 이 모든 상황이 내면의 반영임을 차분히 되새기세요. 안정과 평화를 되찾으세요. 그리고 의도를 내세요. 모든 빚을 갚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까다로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혼란, 두려움, 분노, 절망 등이 있겠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정반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버리거나 간단한 해결책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현실은 크게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급한 일들도 말이죠. 다만 모든 문제에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논리적인 생각으로 당장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모든 해결책은 이미 가능태 공간 속에 있고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긴장을 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던져버리세요.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만드세요. 그러고 나면 해결책이 즉각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아주 단순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자신을 빌려주세요. 일에게 손, 발, 머리를 잠시 빌려준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집착 없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과몰입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긴장감을 빼고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볍게 단순하게 일하세요. 결코 심각하게 애쓰지 마세요. 중요성이 더 커질 뿐입니다. 침착하게 그냥 하세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대충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착 없이 편안하게 일하면서도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당신을 펜듈럼들은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 내면의 반영임을 알고 긍정적으로 일이 풀려가는 과정과 결과를 반복적으로 떠올리세요. 그러면 점차 현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트랜서핑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